예, 방금 현대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됐습니다. 오늘 오전에 디지털 런칭을 했는데요. 그거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같이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아이오닉 5는 현대의 새 전기차고요. 그러니까 이 GMP 플랫폼이라고 새 플랫폼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기차죠. 사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OEM 회사 중에서 그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현대처럼 규모가 큰 회사의 새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고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전기차라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일단 아이오닉은 새 전기차 브랜드예요. 아이오닉은 원래 차명이었잖아요. 아직까지 다 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그걸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런칭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아이오닉 뒤에 붙은 숫자는 차 급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아이오닉 5가 가장 먼저 나오고 차후에 뭐 4가 됐든 6가 됐든 새로운 모델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외장 디자인은 좀 고전적이면서도 디지털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공식적으로도 예전에 그 포니 컨셉트에 좀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했거든요. 실제로 그 재작년이죠.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그 45 컨셉트 그거와 느낌이 좀 비슷해요. 심지어 색깔도 좀 비슷하죠. 그 디테일들을 보면은 그 컨셉트에 쓰였던 디자인 요소가 그 차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. 실내도 좀 그렇고요. 일단 실루엣은 크로스오버예요. 세단은 아니고요. 그렇다고 전통적인 SUV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전통적인 SUV에서 조금 누른 그런 느낌. 물론 이게 영상으로 봐서 실제로 보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크로스오버 같고 그 공식 영상 달리는 영상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보여주는데 그걸로 봐서는 좀 전체적인 실루엣은 아우디 이트론을 좀 연상케 합니다. 모델 Y와는 그 실루엣이 좀 많이 달라요.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는 외장에서 뭐 전기차라는 특징이 아주 그렇게 또는 전기차라는 티를 많이 내진 않는데 이 아이오닉 5는 딱 봐도 내연기관 같진 않아요. 딱 전기차 같습니다. 근데 뭔가 좀 되게 고전적이면서도 최근 차라는 또 느낌이 또 물씬하고요. 앞쪽의 그 특징이 흔히 얘기하는 그 파라메트릭 픽셀인데 헤드램프는 말로는 좀 얇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고요. 그리고 비상등이 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헤드램프 그 테두리 있잖아요. 총 4개 거기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T-록이나 G63처럼 헤드램프 테두리에 같이 있습니다. 비상등이. 그릴의 면적이 요즘의 내연기관들에 비하면은 조금 얇고 이제 세로예요.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뭔가 약간 검은색 세로홈이 있는데 그게 충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. 그 현대기아차들 전기차들 보면은 여기 대시보드 앞쪽에 충전 인디케이터가 보이잖아요. 아이오닉 5는 그게 저 보닛에 나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차가 지금 얼마 정도 충전이 됐나도 알 수 있는 뭐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. 저는 이 차의 크기가 좀 궁금했는데 다른 거는 공개가 안 되고 휠베이스만 발표가 됐어요. 휠베이스가 3m. 보통 전기차들이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길죠. 모델 Y도 그렇고 극단적으로는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그렇고 아이페이스는 막 2.9m 넘으니까 이 차도 휠베이스가 3m라서 전장이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는데 아마 그 실내 공간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가장 최대한 넓힌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언급이 됐던 게 그 실내 공간이더라고요. 또 다른 집 같은 실내 공간 차에 내연기관에서 휠베이스가 3m면은 굉장히 긴데 팰리세이드보다 더 길고요. 대형급 세단 그거와 거의 육박하는 그런 휠베이스죠. 그래서 대략 예상을 하기로는 실내 공간을 굉장히 크게 잘 뽑았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도어 핸들인데 이 차체 안쪽으로 수납이 되는 플러시 타입이에요.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이죠.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에 다가가면은
저 도어 핸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서 뭔가 좀 되게 그런 면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들 보면은 외장 디자인에서 좀 선이 되게 많잖아요. 좀 디테일들이 강한 또는 선이 굵은. 근데 이 아이오닉 5는 그렇게 디테일들이 또는 선이 많진 않아요. 좀 비교적 좀 단순한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나온 아이오닉 5는 알로이 20인치인데 이게 아마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영상으로 달리는 모습 보고 약간 좀 이트론과 비슷하다라고 느낀 게 이 뒷모습 같아요.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보다는 뒤가 좀 더 누워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상적인 SUV와 좀 차별화가 되고, 그래서 뭔가 그 외관을 살짝 높인 그런 느낌? 이제 보통 애매하면은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. 아이오닉 5는 전체적으로 직선이 많이 쓰였는데 이 테일램프도 직선이에요. 네모. 이게 아마 공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직선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박스형.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제 현대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로 대체됐죠. 물론 이건 옵션이에요. 아우디와 다른 거는 일단 좀 디자인이 달라요.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달린 카메라가 좀 되게 작잖아요. 요만한데 아이오닉 5는 그거보다 눈으로 보기에는 한참 커요. 그 뭔가 그 예전 그 초창기의 그 똑딱이 카메라 있죠. 요만한 거, 한 요만한 거. 딱 그 정도 사이즈? 그리고 생각보다 부피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.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액정은 그게 대략 위치가 한 이 정도쯤에 있는데, 그 이트론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. 화질은 뭐 직접 봐야 알겠고요. 아이오닉 5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잖아요. 그래서 외장과 함께 내장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습니다. 기존에 뭐 현대기아차 제네시스에 있던 디자인 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실내가 기존의 현대차들 비하면 되게 심플합니다. 모델 Y만큼 심플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현대차들에 비하면 좀 심플해요. 대시보드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, 그리고 물리 버튼도 조금 줄은 것 같고요. 특징적인 게 이 모니터와 계기판인데 이렇게 좀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은 사실 이거와도 좀 비슷하죠. 근데 그 색깔이라든가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별로 이렇게 이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이게 모니터와 계기판이 사이즈가 보도자료 보니까 12인치래요. 12인치. 12인치도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보통 현대기아차들 기존에 8인치 쓰다가 이제 와이드로 넘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10.25인치, 12.3인치, 14.5인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아이오닉 5는 12인치라고 합니다. 12인치, 12인치. 그래서 영상으로 보기에는 요즘 이제 큰 사이즈가 많아서 10인치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. 반면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K5처럼 이 모니터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 같아서 막상 운전석에서 보면은 그렇게 작아 보이거나 멀리 보이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센터 콘솔 움직이는 건데, 이게 이제 현대가 말하기를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뭐 탈착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. 이게 탈착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.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데 한 140mm 정도가 뒤로 슬라이딩 된다고 합니다.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뒤로 밀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가 거의 2열 시트에 닿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 박스를 1열 승객이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뒤로 밀어서 2열 승객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컨셉이죠.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는. 이거는 2단이고요.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, 이게 15kW 급속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출력이 세면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벤츠 유명하죠. 소리 무지하게 크게 나는데, 어쨌든 위에는 좀 작은 수납 공간이고 밑에는 노트북이나 핸드폰, 아니 저 여성용 백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티저 이미지로 보신 것처럼 이 동반자석 시트는 저 무중력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. 사실 이것도 뭐 기존에 있는 건데
그랜저 있었잖아요. 릴렉션 시트라고. 이게 최대한 쫙 펴면은 통상적인 시트보다 더 편한 자세, 아주 소위 말해서 사우나 의자에 눕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나오고요. 아까 보니까 동반자석에 이 밑에 발판까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최고급 세단 같은 차의 그 2열에 보면은 완전 쫙 뻗을 수 있게 그렇게 2열 시트를 만들었잖아요. 대략 그거와 이제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. 참고로 전기차답게 요즘 나오는 전기차 다 그렇죠. 소재도 친환경 소재로 많이 만들었는데 아이오닉 5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인 시트는 이제 화학약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화학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. 참고로 친환경 바이오 페인트도 사용을 하고요. 이 차가 아이오닉 브랜드이긴 한데 약간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. 제네시스처럼 완전히 분리된 브랜드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현대 브랜드 안에서 나오는 그런 친환경 브랜드 같아요. 왜냐면은 차 외부에는 현대 로고가 붙었는데 또 운전대에는 현대 로고가 없어요. 여기에는 이렇게 조명만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무드 조명이 이 스피커 커버에 있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명이고, 이 도어 트림에 적용된 조명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.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칼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벤츠처럼 대략 한 이쯤에 붙어갖고 그 레버 자체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좀 밑에 있어요. 아까 영상 보니까 요 스포크 사이로 그 레버가 보이더라고요. P.R.N.D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.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또는 다른 칼럼식 기어는 그냥 레버 전체를 움직이잖아요. 근데 아이오닉 5는 그게 아니라 요 끝에 있는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P.R.N.D. 이렇게 바꾸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. P는 요 끝에 있는 버튼, 이건 동일하고요. 그리고 약간 좀 뜬금없던 것 중에 하나가 계기판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인데 왜 그 아반떼 옆에 공간 비어서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. 저 아이오닉 5는 영상 보니까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저게 무슨 계기판과 이어진 액정인가 했더만 그게 아니고 그냥 마그네틱 보드라고 하네요. 그래서 뭐 아까 이상혁 전무가 얘기하기를 뭐 여기에 저 냉장고처럼 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거실 같은 컨셉을 강조한 것 같은데 진짜로 그냥 이게 딱 자석 붙이는 마그네틱 보드면은 약간 좀 뜬금없지 않나 싶네요. 공간이 좀 남는 2열 공간은 영상으로 봐서는 좀 파악하기가 힘든데 3m 휠베이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넉넉할 것 같습니다. 대략 한 산타페 소렌토 정도 못해도 또는 그 이상의 무릎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결정적으로 이 아이오닉 5는 2열 시트도 슬라이딩이 돼요. 또 수동이 아니라 또 전동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2열의 거주 공간에서 꽤 강점이 있을 것 같고, 머리 공간도 그렇고요. 보도자료에 보면은 그 파노라마 루프가 지붕 전체를 덮는다고 했는데 아까 영상으로 보니까 지붕 전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보통 이제 넓은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만약에 제가 2열 시트에 앉으면은 거의 제 뒤통수 또는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거 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영상으로 보기엔 그랬어요. 그리고 전동식 블라인드가 있고요. 옵션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처럼 저 솔라 글래스 루프가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적용하면은 1년에 한 1500km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하네요. 참고로 아이오닉 5에도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. 그러니까 신형 투싼과 GV70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네요. 애프터블로우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일단 사전 계약은 내일 모레 2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. 이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한다고 합니다. 익스클루시브가 5천만원대 초반, 프레스티지가 5천만원대 중반이라고 합니다. 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냥 대략 초반, 중반 이렇게 나왔습니다. 서울시 뭐 등등해서 보조금 다 받으면은 이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3천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. 만약에 보조금 다 받아서 3천만원대 후반으로 살 수 있으면은 가성비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차 크기라든가
그리고 주행거리가 중요하죠, 물론. 예. 주행거리가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한다면 짧아요. 한 100km가 짧은 것 같아요. 이게 발표하기를 대략 410에서 430km 주행거리가 그렇다고 하는데, 모델 Y와 비교하면은 이제 주행거리는 좀 짧죠. 근데 400km가 넘으니까 뭐 아주 그렇게 부족하다 할 정도는 아니고요. 참고로 아까 질문에 어떤 차를 경쟁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, 뭔가 이렇게 정확한 그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. 보통은 이제 모델 Y나 ID4 뭐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. 근데 대략 뭐 사이즈나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사실 전기차가 되게 많은 게 아니어서 어떤 신모델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칭되는 이제 경쟁 모델이 찾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대략 비슷하게 맞춰보면은 모델 Y나 ID4와 비슷하죠.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이거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또는 가격이 더 저렴한 스탠다드도 나오는데, 그거는 좀 나중에 발표를 할 거라고 하네요. 참고로 롱레인지는 이륜과 사륜 두 가지가 있고요. 사륜의 경우에는 제로백이 5.2초라고 합니다. 충전도 중요한데 아이오닉 5는 그 800V가 기본이고 변압기를 통해서 400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네요. 주행 버전은 HDA2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요.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죠. 근데 그런 주행 보조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완전히 새 기술이다 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편의 장비들은 다 들어갔는데 뭔가 되게 이제 새롭다 할 만한 또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OTA를 지원하는 모델 Y보다는 좀 열세에 있죠. 근데 그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 업체의 그 전기차는 장단점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오닉 5도 가장 궁금한 게 승차감인데, 그 테슬라 모델 Y에 비해서 승차감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. 왜냐면 모델 Y가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게 되게 튀거든요. 그게 좀 저는 제일 궁금하더라고요. 또는 그게 가장 구분되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차별화되는 기술이 있긴 있죠. 그 차 자체를 에너지 동력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사실 이것도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닌데, 이 아이오닉 5처럼 아주 그냥 대놓고 모든 가전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20이 밖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, 그러니까 220 사용되는 거는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뭐 등등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기본 트렁크 용량이 531리터예요. 저는 트렁크 용량이 막 되게 클 줄 알았는데 531리터면은 막 되게 크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같은 트렁크 용량이어도 그 들어가는 입구의 크기라든가 그 형상에 따라서 좀 활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, 이 차는 통상적인 SUV에 비해서 이 트렁크 열었을 때 그 상단 부분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밖에서 봤을 때 루프 라인이 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,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 또는 비슷한 용량의 트렁크에 비해서 들어가는 그 입구의 그 상하의 높이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. 영상으로 보기에는 2열 시트 접었을 때 트렁크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고요. 요즘에도 그 차박 또는 그 레저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거 설명할 때 딱 트렁크 열자마자 다른 남자 직원이 들어가서 그 트렁크에 눕더라고요. 어쨌든 영상으로 보기에는 좀 되게 평평해 보입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보면서 말씀을 안 드린 게,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 모드가 추가가 됐고요. 이거는 지금 제네시스도 있는 건데 그거보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도 있습니다. 18분 만에 80%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5분 충전으로 100km 주행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사륜 같은 경우에는 저 트렁크에 H트랙 레터링이 붙고요. 2열 도어 스피커에도 아까 보니까 무드 조명이 있더라고요. 스피커 동그랗게. 그리고 그 파노라마 루프는 비전 루프라고 하는데 중간에 크로스 멤버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 있는 거보다는 개방감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. HDA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할 때 앞차 이제 끼어들잖아요. 옆차가. 그거에 대응하는 게 좀 더 부드럽다고 하고요. 그 내비 맵이랑 연동을 해서 이제 코너 공률에
잘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릴 아래쪽의 부분은 전원이 꺼졌을 때는 크롬이고요. 이제 전원을 키면은 라이팅, 시그니처가 나온다고 합니다. 예, 이래서 아유닉 5 제가 대충 본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며칠 뒤에 사전 계약하고 아마 시승회는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아요.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